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국가 건설사에 파는 게 평당 1,450만원입니다. 어떤가요? 땅만 1,450만원. 요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왜냐면 토지 보상비까지만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토지 비용 얼마인지는 안 나오네요. 근데 이게 1,450만원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토지 보상 비용이 대략 한 900만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대지의 경우 토지 보상금이 사전청약 분양가네요. 사전청약 분양가가 900만원이면은 사실 토지 보상 비용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냈단 소리죠. 근데 만약 이것도 아니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평당 1,450만원이라고 칩시다. 뭐 토지 보상 비용 받은 다음에 요거를 건설사한테 파는 가격이 평당 1,450만원이라고 진짜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이게 34평 정도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 비용이 1,450 곱하기 34가 아니다. 우리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 용적률이라는 게 있죠. 용적률. 건폐율은 제외하고 용적률만 생각해 봅시다. 용적률이 300%면요. 100평짜리 땅에 건물을 3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 되겠죠. 1,4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3분의 1이면은 480만원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평당 480짜리인데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게 문제인 거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또 올린다고 합니다. 이번년 건축비 3.3% 인상. 그래서 뭐 자재비 상승과 노무비 인상 뭐 이런 거 영향받았고 쭉쭉 올라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분양가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자, 이거 저번에 한번 봤던 기사죠. 건설 자재비 지수 그래프 보면요. 건설 중간재 지수 생산은 2021년에 많이 올랐고 2022년, 23년 점점 더 줄어들었죠. 2023년에 0.3%밖에 안 올랐다. 건설 공사비 지수 역시 21년에 많이 올랐고 계속 축소되고 있죠. 레미콘 상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철근 가격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죠. 여기에 추가로 철근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철근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원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년 만에 지금 철광석 가격이 2년 만에 최저인데 자재비가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23년 거까지만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건설 공사비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 그랬을 때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감률 찍어보면은 주거용 건물 건설 공사비 지수 2.1%밖에 안 올랐습니다. 저기 캄파넬라님이 역시 데이터 짱입니다. 저런 식으로 일단 토지 매입을 저렇게 했는데 1,450만원에 팔 수도 없는 거고 1,450만원에 팔았다고 치더라도 토지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평당 그 건물에 들어가는 토지는 거의 3분의 1 수준인 거고 여기에 증감률도 보면은 자재비도 2.1%밖에 안 올랐어요. 여기에 아까 인건비 우리 또 인건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물가 14% 뛸 때 월급 8% 올랐다고 합니다. 즉 지금 막 물가 2% 올랐느니 많이 올랐던 2022년에도 6%밖에 안 올랐느니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보니까 2019년 대비로 소득은 8.1% 올랐는데 물가는 17.7% 올랐다. 2019년 이후 거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계속 자재비, 인건비 이야기를 하는데 인건비가 오르긴 개불이 오르냐. 계속 이렇게 인건비 영향 크다. 요거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 보세요. 얘네만 이 이야기 막 이렇게 높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인건비도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런 통계 자체 통계 내면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는 자체 통계로 내고 전체 통계 내는 거는 물가 많이 안 올랐다고 하고 있어요. 인건비든 물가든. 건설 현장 나가신 분들 알 겁니다.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거의 오르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그리고 운송비 늘었어요? 유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철광석 가격 떨어진다고 했죠. 철근 가격 떨어지는데 철광석 가격까지 낮추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 가지고 지금 난리시는데 시멘트 가격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짓는데 시멘트 많이 넣어요? 자,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 아파트죠?
이거 왜 붕괴됐을까요? 왜 이렇게 붕괴가 됐을까요? 보세요. 지금 건축계열, 토목계열 말씀하시는데 거의 안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위에서 다 헤쳐먹고서 많이 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건설업 월급이 올랐으면요, 내수시장이 이렇게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산업을 다 건설업에 밀어넣고 있고, 그래서 건설업 인건비가 올랐으면은 당연히 그들이 소비를 하겠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 똑같잖아요. 시멘트 가격 올랐다는데 이게 왜 부시 시멘트가 아니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냐. 철근이야 GS 같은 경우야 철근이 못 버텨서 무너진 거지만, 여기 보시면 철근이 무너진 거예요, 시멘트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부실공사의 원인은 레미콘인데, 시멘트 가격 올랐다고 집값 분양가를 올리면 안 되는 이유죠. 왜 레미콘이 허접해졌겠냐. 첫 번째, 인건비 줄이려고 무리하게 타설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든 이럴 때도 막 무리하게 타설하다 보니까 상태가 짓고 나서 상태가 안 좋아져서. 두 번째, 헤쳐먹는 놈들이 많으니까 시멘트 비중 줄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물탄 시멘트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시멘트 강도가 약해지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원가 공개하라. 원가 공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토지비가 1,450만 원이래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공공 아파트인데. 그리고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뭘 잡아요? 공급 부족인데 지금 분양가가 낮아서 건설사들이 건물을 안 짓는다. 분양가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시멘트 업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업계에서 시멘트를 막 물탄 시멘트 쓰고, 그러니까 개판으로 지어놓고서 시멘트 가격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정량 지켜서 시멘트를 넣었냐 이거죠. 저기 예전에 최불암이 정주영 역할했던 그 드라마 뭐였죠? 영웅시대였나? 거기서 둘째 아들 역할로 나오는데 그거잖아요. 5돈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5돈 가지고 와야지 왜 요거밖에 안 가져왔냐. 자재 가지고 엄청 싸웠잖아요. 그런 거고, 지금 그러니까 공급 부족인데 분양가가 낮아서 안 짓는다. 분양가 올려야 된다. 이딴 소리나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공급도 똑바로 안 하고 있다. 공공 공급이 필요한데 공공 공급은 안 하고, 공공 공급 부지 받아가지고 3기 신도시 개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LH 땅 장사 시키는 거 아니에요. 3기 신도시 부지 받은 다음에 너들끼리 경쟁해가지고 공공 공급을 안 하고 다 민간 업체한테 넘기죠. 그래 놓고서 추진이 똑바로 안 된다. 얘네 민간 업체가 3기 신도시 공사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급 부족해졌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같이 올리려고 개난리 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저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 허소문들은 돕니다. 분양가 올려야 되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굉장히 강력하게 편을 들어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마피아예요. 그러니까 분양 원가 공개가, 언론들이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잖아요.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답이 나와요. 첫 번째, 평당 1,450만 원이 말이 안 된다. 국가에서 LH에서 토목까지 다 해준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비싼 가격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도 제가 아까 찾아봤지만 토지 얼마에 매입했는지 아까 계속 찾아봤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저런 소문들을 흘리죠. 사람들 익명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그러면은 그런 카더라 통신이 많이 돌면서 분양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 휩쓸리는 사람들이 항상 여론을 만들어내죠. 그 카더라로 분양가가 높으니까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 집값보다 분양가가 더 비싸죠. 이번에 레미안 원펜다스 그거 보류지 3개 다 비싸게 나왔다가 시세만큼 나왔는데 셋 다 지금 보류됐죠. 또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분양가란 소리예요. 지금 레미안 원펜다스 보류지 3가구 모두 유찰됐어요. 비싸게 시세에 맞춰서 하니까. 지금 시세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소리죠. 이 상황에서 레미안 원페일리 요거 계속 60억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취소가 된 건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됐다. 근데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돈 내고 와라 이런 거고, 그런 거예요. 가격만 지금 올리는 거지 내부적으로 부실하고 그 가격에 맞게 형성이 되지 않고 있고, 땅값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말에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분양가는 지금 굉장히 비싸고, 땅값 거품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건설사들이 그 땅값조차도 굉장히 부풀려서 팔고 있어요. 근데 그 땅값도 PF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이게 진실이다. 1,450만 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설사 1,4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분양가는 말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